내부에서 말 그대로 워킹 그룹, 다시 그 스터디 그룹의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좀 한번 공유해서 우리가 서로의 토론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니까 사실 문과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면 사회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떠한 그 사회적인 변동과 그 다음에 사회 구조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 우리 밴드에도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용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론적인 어떤 빈곤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인지적인 프레임인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이렇게 적용 사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라고 한다면 분석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관계에 대해서 분석의 틀을 먼저 설정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정을 해보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토큰, 코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뭔가의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토큰과 코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보안성을 얘기하죠. 뭔가 변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보안성, immut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큰의 그런 우리가 대치적인 개념으로서는 그러니까 대중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위적인 주체들이 계속 어센티케이션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새로운 시스템이 소위 말해서 immutability의 대치적인 개념으로서는 다시 오리지널 시스템으로 우리가 항상 돌아갈 수 있다. 리버터빌리티를 이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떠한 이론적 입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토큰, 코인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결성을 얘기하는 입장인데 유토피아니즘이죠. 또 하나의 입장들은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만은 이러한 토큰이라든가 코인보다는 여전히 권위 있는 중앙의 권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기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이브리드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이 토큰, 코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사회적 가치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유틸리테리안, 공리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될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에는 좀 더 절충주의적인 그런 입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명칭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안적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봤을 때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거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세이프한 것이다, 안전한 것이다는 거죠. 참여자들은 또한 그런 재정적인 보상을 받았을 때만이 그러한 상호의 인식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냐, 여러 가지란 코인 덕택에 결과적으로 less peer interaction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 2008년도에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제안해 이 사람들에 이제 사실은 구속하는 그런 사람 지지자들입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제목에만 나오고 본문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얘기했던 거는 이 부재였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시스템을 얘기했지 사실은 코인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런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보는 유토피안 원자들이 이제 한국에도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지난 봄에 경자청에서 같이 세미나를 했던 분이 있어서 비트코인은 가겠다라는 것을 책을 썼던 오태민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토피안적인 관점, 블록체인의 immutability, 그 다음에 토큰의 중요시적입니다.
제가 테란벨리에 가가지고 그래 지난주에 가서 만나보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마이지농 코인이라고 해서 유전차 회사에서 어떻게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도 하고 해서 테란벨리에서 좀 돌아간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따 저희 종합 토론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이 회사는 딜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대표인 이영환 대표가 차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또 보고서는 교수직을 그만두고서 또 이 업을 또 블록체인 회사에 차려서 같이 테란벨리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두 분의 제가 왜 이쪽 유토피안 뭔지 알아봤냐면 이 두 분 모두 다 또한 뭐냐 소위 얘기하는 메인넷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플랫폼 개발을 가지고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두 회사가 그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유토피안 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위키리크스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의 그 사람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위키리크스에 그렇죠 이어서 두 번째 세대에서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러면서 이제 CIA 문서를 밖으로 유출해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고 망명을 추진했는데 또 망명을 받아주지도 않았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제 최근에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의 표현의 자유하는 그런 들에서 이런 척을 했어요. 신뢰의 종말이다. 근데 이 신뢰의 종말이 정말 신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없는 신뢰.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신뢰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블록체인만이 만들 수 있다. 왜? 블록체인에서는 아까 immutability 다시 가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라는 것도 다른 새로운 기술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이 유토피안 원자들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야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유서빌리티라는 이러한 특징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채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채택하는데 이렇게 토큰과 코인을 발행하고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앙에 권위 있는 기구들 기존의 전통적인 소위 레거시죠. 공무원들 혹은 은행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토라이즈 권위 혹은 허락이 있는 프라이빗한 것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반응을 해서 소위 IBM이라 같은 이런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인증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죠 액세서블 접근 가능하지만은 프라이빗 그렇죠 사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한 입장들이 이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IB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블록체인 딴 거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맥 OS처럼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오퍼레이팅 운영 환경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야. 그래서 가상화폐 때문에 블록체인에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얘기를 하냐? 야, 최소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2명 이상 혹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런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혹은 누군가 중개하는 기간 때문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든가 혹은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 중개자들을 우리가 잘 없애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장부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거래를 하는 데서 투명성을 많이 확보해 줄 테니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을 많이 높여준다. 이런 측면의 기업들은 다 블록체인을 해라. 우리가 IBM이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이브리드 입장에서 최근에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거죠. 자, 정부24의 서비스 정비에서 정부24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도 주민등록등본 떼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 하지만 여기 이제 코인이라든가 토큰 얘기는 없는 거죠. 전자지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하이브리드 입장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여러 거래소라든가 지갑, 결제, 채굴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산업들이 합쳐지는 트러스트 융합 산업이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입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트러스트 융합 산업이라는 입장은 저도 이제 동아일보에서 지면대담에서 저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나서 지면대담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발췌해 가져왔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암호화폐를 걱정하지만 암호화폐를 벗어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랄리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버리기에는 정말 블록체인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 유틸리테리언.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참여자들이라는 게 뭔가 보상을 인정해 준 것은 정말로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뮤터빌리티 완전히 기존의 시스템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기존의 시스템을 항상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스마트 시티 내에 그럼 이런 코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화폐 같은 게 만들어서 하는 데 이제 그러니까 지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입장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셜미디어 사회잖아요. 소셜미디어 사회 우리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혹은 유튜브라든가 개인 방송 뭐죠? 다 이렇게 풍선, 별풍선, 보상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소셜미디어 소사이어티부터 블록체인화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스무드한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틸리테리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블록체인과 관계해서 우리가 최고의 고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최고위 과정에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또 대구의 워킹그룹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커리큘럼을 보니까 앞서 얘기한 이런 유틸리테리안적인 입장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혹은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빅데이터 회사인데, 이 빅데이터 회사도 이제 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빅데이터 회사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크립토코인도 이 회사의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코인을 만들어서 이 참여자들, 회사 혹은 아카데믹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서비스의 예측 서비스를 받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렇죠 코인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CES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사막지대에다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커다란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하겠다고. 그래서 이 홀로그램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인데 블록체인에 기반한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뭐 돈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입장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토큰 혹은 임뮤터빌리티 아니라 politics as usual.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그냥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중개자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어프로치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어프로치가 전형적인 이런 절충주의적인 어프로치죠. 절충주의적인 어프로치. 마치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또 새로운 물결이 왔을 때 그 물결을 타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하고 비슷한 절충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블록체인 IoT 이용 개인 간 전력 관리 열린다. 그래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내놔준 거예요. 코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임뮤터빌리티 얘기도 불렀어요. 이 시스템 그림으로만 본다면 과거하고 크게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죠. 절충주의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가장 밑단에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메인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 네트워크를 까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에서도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인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논문에서 본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타났던 거죠. 이 메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한 두세 개의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레이어들이 있고 그 위에다가 현재 우리들이 스마트폰에서 쓰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1994년도에 저와 같은 문과생 법대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법대 교수가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인증해 줄 수 그런 계약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얘기를 했는 건데 그것이 추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만나면서 지금 이제 요새 와서 유행해지는 거예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메인넷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차상위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얘기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얘기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지 유토피안 논자인지 하이브리드 논자인지 절충주의자인지 공리주의자들인지 다 좀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섞여 있더라는 거죠. 자,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 세계에 거의 얘기하는 SCI 논문을 분석했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2008년에서 2013년도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후에는 그렇죠. 지금 2016년도쯤 보면 블록체인에 관한 논문, 그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메인넷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이제 쓰고 있더라. 사람들 관심들이 그렇죠.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D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 마케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이제 대학원생 두 분하고 저하고는 국내의 연구자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했는지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써서 지금 수정 자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도 같이 한번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고 저희들은 국내의 블록체인 연구자들이 어떤 논문들을 어떤 주제로 썼는지 연도별로 다 훑어봐 왔었어요. 자, 이제 블록체인에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계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박영호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보안 측면에서 뭐 공개 키도 얘기하고 프라이빗 키도 얘기하고 그런데 결국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워킹그룹에서 뭔가 새로운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혹은 기술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토피안처럼 항상 이게 뭔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뭔가 얼라미스트 이런 입장일지, 그렇죠? 리셀러, 그렇죠? 코인을 팔고 혹은 그래도 사케스틱하게 이렇게 하는 각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다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서로 다 다른 입장에.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은 이런 중앙 집중화된 구조에서 분산화된 구조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앙 집중화된 구조는 한눈에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산화된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소집단에 허브가 있는 분산화된 구조가 있을 것이고 아예 소집단의 허브조차도 찾아보기 없는 완벽한 이런 그렇죠 구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사회과학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 사회의 또 하나의 축을 제3의 축을 여기다 또 그려봤어요. 뭐냐면
유토피안론자도 가면 갈수록 이 사회의 평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은행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도 필요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그 반대쪽에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Politics as usual. 그렇죠. 기존의 제도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블록체인 기준이 주류와 그 다음에 소수의 사회적 격차를 상당히 줄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케팅에 있어서의 그 투명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 있어서의 뭐 추적 가능성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패도 줄어들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투명성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가지고 아프리카라든가 필리핀이나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돈을 송금을 하면 우리가 내가 100달러를 송금했는데 그것을 한전에서 돈을 찾는데 50달러의 수수료가 드는데 블록체인을 하면 그런 수수료들도 상당 부분 없어진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록체인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확산시키는 정책. 그래서 어떻게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확산 정책을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평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강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블록체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 다 가장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있는 집단이 블록체인 세상에서도 똑같이 좋은 위치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월적인 위치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명성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국가 간의 격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어링한 정책,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는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 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요새 주차장 가면 신용카드 없으면 주차비를 못 내요. 캐시리스 써야 돼.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지금 주차비를 못 내는 거야,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에 반응을 해가지고 주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반대하는. 반대하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지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면서 무인 단말기 만들었잖아요. 무인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여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이 필요한 거죠. 제 강화의 입장에 있다면.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조금은 학술적인 이야기에서 제가 좀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상 기존의 인터넷이 했던 것, 기존의 인터넷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하는 것에서 감시 통제로 갔다는 게 결국은 그게 네트워크 기술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면 결국은 블록체인도 기존의 패턴대로 갈 것이다. 감시와 통제를 위한 걸로 갈 것이다.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기존의 인터넷이 그렇던 것처럼 전체적인 인구와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 매스 모니터링, 집단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유토피안론자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는 뭐냐? 이거는 매스 모니터링이 아니라 매스 베리피케이션이죠. 매스 베리피케이션. 누구나 다 같이 인증해 주는 거지. 누구나 다 같이 누군가를 감시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IBM에서 요새 광고하고 있는 자기들 제품이에요. 이거는 스마트팜에 적용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용어가 뭐 에그리컬처 wallet 지갑이잖아. 이거는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 지주가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거를 해다가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의 피고용인 농부가 얼마만큼 땅을 경작했고 얼마만큼 수확을 했는지를 실시간 감시하면서 그 다음에 물건을 거래하면서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팔고 나서 피고용자의 농부가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떼먹었는지를 다 블록체인 때문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IBM 이런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또 블록체인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지금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줬던 빅데이터 회사인데 얼마 전에 그 문을 닫았죠. 왜냐하면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페이스북한테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웹 2.0이라고 얘기했던 그 회사들도 결국은 다들 우리 시민들을 다 사기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스팀 같은 거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런 그 블록체인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시각들이 있는데 실제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런 블록체인에 관한 건 아닌데 AI 인공지능과 관계해가지고 IBM에서 했던 보고서인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또 실무적으로 우리한테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공지능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 큰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 가장 큰 게 뭐냐, 사람들이 회사에서 조직 문화 자체가 이게 인공지능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인식.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적용 사례가 좀 별로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런 거죠. 아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모델링하는 인공지능 모델링하는 사람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에서 이해가 틀리고 그다음에 사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그 적용 사례가 여전히 없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 결국은 이런 커다란 우리가 숲을 본고 숲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공유한다면 우리 워킹 그룹에서 결국은 우리는 또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R&D를 해가지고 국책 사업을 또 하나를 어떻게 좀 따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소비경제라든가 이런 특화된 신문에서도 계속 특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발표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 그림을 좀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단히 돌아가서